하겠습니다. 자, 128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자.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답을 만족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A4랑 A5를 구해요. 1280번이요. A6과 A7을 곱한 거랑 같고요. A11이 마이너스 121입니다. 자, 이때 첫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하는데 SN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자. 자, A11이 마이너스 121이죠. 그렇죠? 그러면 A4라는 건 저 마이너스 12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칸이기 때문에 거꾸로 7D만큼은 거꾸로 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7D가 되죠. 자, 얘는 마이너스 121에서 5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와야 되겠지? 몇 칸 차이 나죠? 6칸 차이니까 마이너스 6D가 될 겁니다. 자, A6은 마이너스 121에다가 마이너스 5D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1에다가 마이너스 4D가 되게 되겠네요. 정리되셨을까요? 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서로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2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3D를 한 거랑 같아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플러스 42D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2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9D를 한 거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20D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D가 어떻게 되겠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항을 하자. 그럼 뭐가 나오지? 22D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항을 해주시면 121 곱하기 13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121에다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쪽으로 이항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21은 똑같고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얼마 되겠어? 13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플러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4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21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4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될 거고. 자, 뭔가 계산 잘못한 거 같지? 뭔가 계산 잘못한 거 같지? 요게 지워지죠, 이렇게. 요게 11의 제곱이죠. 1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올 거고 2가 나올 거고 계산하면 곱하기 2다라고 정리가 돼. 아, D구나. 그렇죠? 네, D가 이렇게 되겠죠. D 하나 지웠으니까. 그러면 D 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2다라고 딱 보일 수 있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첫 단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가 뭐가 되겠어? A1에다가 10D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21이고 A1이 될 거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20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이라는 건 220에서 121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99다라고 적어요. 계산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항에서 어디? D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22가 되는데 SN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양수일 때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니? 99, 그 다음에 21을 빼면 되는 거니까 77, 그 다음에 21 빼면 되니까 52, 55, 그 다음에 21을 빼주시면 33, 그 다음에 21 빼주면 11, 그 다음 거는 이제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합을 계산해 주시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두 개 더 하시는 건 계산하시면 되겠죠? 2분의 5에다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이제 5항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1을 더해주시면 110이 나오겠죠. 110 더해주시면 55가 나오겠고 답은 55에다가 275다. 자, 1280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자 S의 10을 우리는 110으로 계산이 되고요. S의 20이 마이너스 180입니다. 자, 이때 SN의 무슨 값? 최대값과 n값의 합을 계산하실 겁니다.
자, S10인데요. S10은 2분의 10에다가 A1과 A10을 더해주시면 돼요. 110이니까 식정리를 해주시면 A1과 A10을 더해주시면 22가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2분의 20에다가 A1과 A20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80이 나오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A1 더하기 A20은 얼마?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개 차이가 나오지? 요건 같고 요건 얼마 차이나? 10만큼 차이 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뺀다, 밑에서 위에 거 빼면 뭐가 나오겠어? 10D가 나오게 될 거고, 요거 저거 빼주시면 마이너스 40이 돼서 D 값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4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A1 더하기 A10이라는 것 자체가 2A1 더하기 9D가 나오죠. 그럼 2A1이 22 마이너스 9D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2 플러스 36이 나오게 될 거고요. A1 값은 11 더하기 1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29다. 과 분차를 계산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를 구하라고 나와있어? SN의 최대값과 SR의 값의 합. 자, 그러면 일단 AN 먼저 계산하셔서 A1 플러스 N-1D가 되는 거니까 29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가 나옵니다. 33이구나.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어디까지 구하면 되겠어? 클 때까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8이 되면 0보다 클 거고 9가 되면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다. 그래서 8까지 합을 계산하시면 되고 S8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8에다가 첫 항이 29 여덟 번째 항은 여기다 8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8을 넣어주시면 1이 나올 테니까 1을 하나 보셔주면 돼요. 4, 5, 8이 30이 되는 거니까 121에서 128이다 라고 배울 수 있게.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옆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1283번인데, 자, 1283번 유형은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등차수열이에요.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등차수열에서는요, 잘 보시면 이제 양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초반에 양수가 튀어나오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29, 그다음 25, 뭐 이런 식으로 쭉 간 다음에 1,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갈 텐데,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것까지는 양수지, 뒤에부터는 뭐가 나오지?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치면 얘를 다 뭐로 바꿔야 돼? 양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쳤을 때는 양수 쪽 부분과 음수 쪽 부분을 나눠가지고 따로 계산한다는 거야. 자, 그걸 가지고 1283번 한번 봅시다. 자, 첫 항이 A1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A10이 얼마가 되겠어? 23이니까 A10이라는 건 A1에다가 9D가 되겠죠. 50이 될 거고 9D가 23이니까 9D는 마이너스 27이 돼서 D값이 일단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초반에는 양수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30 빠지죠? 3 빠지면 이제 47, 그 다음에 4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뭐가 나오지? 음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N이라는 건 A1 플러스 N-D가 되는 거고 A1은 50이고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그럼 그게 0보다 어디까지? 클 때까지 일단 계산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53을 3으로 나눠주면 1, 3, 23, 7, 20 23이니까 2가 나누겠죠.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이게 17점 얼마쯤 되는 거니까 17항까지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7을 넣어주시면 50이니까 2가 나오는데 이게 A5가 된다고 17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A18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 A18부터는 음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8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54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몇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우리 30항까지 뭐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항에서부터 어디까지? 첫 항에서부터 어디까지? 17항까지는 그대로 더하시면 될 거고 18항부터는 오히려 더하셔서 뭐 해주면 되겠어? 네, 이제 마이너스로 더해주는 거니까 빼기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30을 한번 구해봅시다. A30은 여기다 30 넣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0 플러스 5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3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일단 첫 항부터 17항까지를 먼저 계산하시고 이쪽은 어차피 다 뭐로 바꿀 거야? 절대값 쳐서 양수로 바꿀 테니까 따로따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첫 항부터 17항까지는 자 2분의 17 곱하기 50 플러스 얼마나 2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더하기. 그러니까 얘네들 저보다 뭘 바꿨다는 얘기니? 양수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2분의 자 18에서부터 30까지는 몇 개? 1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빼가지고 하나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총 13개 항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1이고 마지막이 뭐가 되는 거다? 43이다 라고 해서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되셨을까요? 계산하면 각 5번 나오는 거니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285번으로 갑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A의 6은 40이고요. A의 14는 8입니다. 자, 몇 칸 차이 나지? 8칸 차이 나죠. 그렇죠? 8칸. 그러면은 8D가 여기서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니까 D 값은 일단 마이너스 4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거고 A6이라는 게 A1에다가 5D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A1에다가 마이너스 20을 해서 40이 나왔으므로 A1에는 60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죠? 절대값 A1, A2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어디까지? AN까지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최소가 나올 때의 뭘 구해서 N값을 구하시는 거죠. 자, 초반에는 얼마가 시작하지? 양수가 나오죠? 그렇지? 그러다가 점차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중에 누가 나올 거야?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쳐놨지? 절대값을 친 거에 최대 최소가 나온 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봅시다. 초반에는 뭐가 나온다고? 초반에는 양수가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지?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럼 더하기를 싹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더하기를 싹 하면 초반엔 양수, 나중에 음수가 나올 테니까요. 뒤에 있는 음수랑 앞에 있는 것들랑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면서 점차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커지다가 합이 계속 커지다가 합이 이제 어떻게 돼요? 최대를 딱 찍고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겠지. 그치? 줄어들게 될 거야. 그러다가 그냥 합으로 본다 그러면 0 근처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 0 근처에서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럼 그건 뭐야? 0에 가장 가까울 때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요걸 계산하셔가지고 얘가 어디 근처일 때? 0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될 때를 찾아내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첫 항이 지금 얼마지? 60이죠. 첫 항. 자, AN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어? A1 더하기 N-1의 뭐가 되겠어? D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첫 항이 60이고요. D가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 64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 합이라는 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2분의 N에다가 첫 항과 저 AN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124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식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이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62다라고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네. 여기까지 됐어? 물론 n가 62n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n에 대해서 사실 보면 몇 차식 형태지? 2차식 형태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x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2x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0과 얼마? 31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져. 위로 그려져.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상태로 그려지겠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을까? 근데 문제는 저게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은 저 자연수만 가능해요. 0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일 때가 있어? 1일 때가 있을 거고 2일 때가 있을 거고 3일 때가 있을 거고 4일 때가 있을 거고 5일 때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얼마에서 최소가 딱 나오겠습니다. 1보다 큰 쪽에서 딱 얼마가 되는 순간? 31이 되는 순간에 딱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 절대값을 치면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 그려질 테니까 n이 얼마가 되는 순간? 31이 되는 순간에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 31일 때는 합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무리수가 되는 거죠. 정리됐을까요?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등차 수열은 어떤 느낌이라 그랬었지? 1차식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 등차 수열이고 합을 하면 몇 차식? 2차식 같은 형태의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2차식에서 0에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게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286번입니다. 자, A의 8은 마이너스 44, A의 12에서 A7을 빼면 15가 되는데 이게 이제 OD죠. OD가 15니까 D 값은 일단 얼마가 돼야 되겠어? 3이 된다라고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A8이 마이너스 44니까 A1 플러스 7D가 마이너스 44, A1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44니까 A1은 21 양 주시면 마이너스 65다라고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N을 계산해 주시면 AN은 3이 있죠? 그럼 3N이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 넣으면 마이너스 6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8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나와 있지? 절대값 AK가 AK가 되는 순간 최소값 AK를 가는 거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K하고 A값, K값을 구할 거야. 우리가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양수든 음수든 바꾸는 거죠. 즉 AK 자체가 어디 근처? 0 근처. 0 근처에서 무슨 값을 가질 거라는 거지? 절대값인 게 최소값을 갖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원래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44에서부터 점차 숫자가 점점 커지면 계속 숫자가 커져요. 그렇죠? 나중에는 계속 숫자가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을 쳐놨기 때문에 음수는 양수로 바꿔야 되겠어. 절대값은 0일 때 원래 최소가 되는 거야. 근처. 왜냐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얘가 어디 근처가 되는 거? 0 근처가 되는 거라고 보도록 하죠. 실제로는 0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0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3에는 뭐가 나오고 있는 거? 68이니까 n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 0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대략 22점 얼마 안 맞으면 되겠지. 그럼 결국 22 근처니까 22하고 23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A22는 여기다 2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고 A23을 넣어주시면 23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어? 69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 절대값을 쳤을 때 최소가 나오는 건 뭐가 되겠어? A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값은 23이 되는 거고 AK는 얼마? 1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24다라고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게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형과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 자, 도형에서는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차가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등차 수열로 이름으로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고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는데, 자, 예를 들면 두 직선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직선에다가 좀 표시를 합시다. 직선은 몇 차식이지? 기본적으로 1차식이죠, 그렇죠? 우리 등차 수열 아까 무슨 식이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1차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선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무슨 간격 갖고 더하라고 이제 등차 수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평행한 선분은 다 더해서 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로 나오는 게 이제 1287번입니다. 자, 1287번을 보시면 아래쪽이 y는 x고요. 위쪽이 a의 x-1이야. 자, 일단 그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y축의 총평행한 몇 개를 걷어? 14개를 걷습니다. 가장 짧은 게 얼마라고 나와 있니? 3이죠. 가장 긴 게 몇지? 42지. 이 14개의 뭐라고 해서? 길이에 뭐라고 해서? 합을 구하죠.
잘 보시면 그 길이라는 건 원래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위에 있는 식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 x가 n이라고 치잖아요. n이라고 치면 위에 있는 식은 뭐로 나오겠어? a에 n-1이 계산될 거고 y 값이 밑에는 뭐가 되겠어? n이 될 테니까 결국 a에 n-1에서 누구를 빼? n을 딱 빼시면 이게 a-1 n-a가 나와서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오게 될 거고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게 될 거고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다음에 무슨 수열이 되겠어? 등차 수열이 될 거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이 n값 안 구해도 됩니다. 왜? 가장 짧은 게 뭐라 그랬어? 가장 짧은 게 얼마? 3이죠. 그러니까 3을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돼? 첫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4가 가장 길다 그랬지. 가장 마지막 a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몇 개가 있다 그랬어? 14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14개 그래서 이제 길이들의 14개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42라고 했구나. 42. 자 그럼 이렇게 이제 7이 될 거고 계산하시면 45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35, 315가 되네요. 자 우리는 128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89번에서는 이제 2차식이 나오거든. 그치? 자 위에 있는 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1289번이에요. 자 밑에 있는 식은 뭐라고 나와있지? 밑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입니다. 그게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쭉쭉쭉 해가고 10까지 생기는 성분의 길이 합을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뭐 해야 되겠어? 빼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n을 집어넣은 n제곱 플러스 b라는 게 잘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1일 때 쭉, 그러니까 1일 때 이만큼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n제곱 마이너스 an 플러스 b가 그 두 번째 것까지 길이 즉 요만큼의 길이를 보는 거니까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어? 우리가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n제곱 사라지게 될 거고 an이 남아서 자 an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다? 길이들을 우리가 n에 대해서 표시한 게 되는 거고 몇 차식이니? 1차식이지 2차항이 날아가기 때문에 1차식 형태가 되는 거니까 등차수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10개의 길이 하면 얼마가 된다? 110이다. 그러면 a1일 때는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10일 때는 10a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신 다음에 몇 개? 10개를 곱해줬을 때 합이 110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10 지워지게 될 거고 11a가 2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구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290번 밑에 위에 문제랑 비슷하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1291번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1291번입니다. 왜 초상이 A? 첫 항이 이게 n 곱하기 n이잖아. 근데 x가 1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을 내죠. 자, 129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 그림과 같은 직선 L이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몇 콤마 몇을 지나지? n, 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L이라고 했는데 L이 지금 뭐가 된다? 만나는 점 y좌표를 AN이라고 합니다. 일단 A4가 얼마라고? 2분의 7이야. A7이 얼마가 된다? 5가 됩니다. 이거 잘 보면 L이 직선이지? 그렇죠? 1차식이죠? 그럼 얘도 n을 넣었을 때 뭐가 되겠어? 1차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그것만 아시면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2분의 10으로 잡아주면 이 차이가 3D잖아요. 그렇죠? 3D가 2분의 3이 되는 거면 D값은 뭐가 되는 거다?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누구를 계산하라고 나와있니?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25까지 AK니까 1부터 25까지 항을 계산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2분의 25에다가 A1과 A25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 합이니까요. 자, A4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A1은 요 2분의 1이 이제 그 공차니까요. 3칸 가야 되겠지? 그래서 3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25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항이 2분의 2가 되는 거고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A25는 A1 더하기 24이죠. 첫 항이 2가 될 거고요. 2분의 1은 12 그래서 14가 나오겠네요. 25에다가 첫 항이 2 뒤에가 14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8이 나오고 답은 200이다. 이거 보시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등차 조약의 활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1293번 어렵진 않은데 보통 틀리는 이유는 뭐지? 네, 글자를 읽지 않는다. 글자를 열심히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1293번입니다. 수학자 드무아부르 약간 저기 프랑스 왼쪽 계열 같지 않냐? 프랑스 계열 같지. 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 드무아부르는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걸 깨달았어. 야, 이거 깨닫는 것도 웃긴다, 그렇지? 근데요? 매일 15분씩 뭐야? 아, 근데 아니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 네, 왜냐면 뭐 전날 뭐 게임이라고 이러면 갑자기 또 확 줄어들었다가, 그렇지? 네. 또 숙제 있으면 왕창 줄어들었다가, 그렇지? 숙제 끝나면 왕창 늘어나잖아, 그렇지? 네, 등차수열 아니지, 그렇지? 약간 정이 없는 규칙이 없는 약간 랜덤한 그래프를 갖게 되겠잖아, 그렇지? 1년치를 놓고 보면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그렇지? 대략 한 4월 5월 언저리쯤에 좀 떨어졌다가,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올라갔다가 6, 7월 근처에 좀 떨어졌다가, 그렇지? 시험 기간 아니야, 시험 기간, 그렇지? 시험 기간에 떨어졌다가, 그렇죠? 그럴 거야. 자, 그런데 15분씩 길어진다는 걸 깨닫고 24시간이 되는 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측을 했대. 야, 근데 좀 일리가 있지 않냐? 일리가 있지. 야, 24시간씩 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 계속 잔다는 거 아니야? 그치? 하루 왼쪽에 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2시에 잠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봅시다. 어느 날 12시에 잤어. 12시에 잤는데 몇 시지? 14시죠. 뭐 12시라는 건 이제 0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시간? 네, 14시간을 잤네요. 그렇죠? 14시간을 잤습니다. 자, 14시간을 잤는데 그 다음부터 매일 몇 시간씩 길어진다고 그랬어. 15분씩 어떻게 되지?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15분씩 길어졌으니까 잠깐만. 알게 된 수면 시간이 14시간.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합쳐져 있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점차 길어지는 거죠. 15분씩 길어져. 15분은 얼마죠? 가지고 보면 4분의 1시간이 되는 거지. 그렇죠? 15분이라면 4분의 1시간이 될 겁니다. 수면 시간이 14시간. 4분의 1시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가 되겠죠? 14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순간? 24가 되는 순간에 그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 이거 깨어있는 시간 계산하신 거잖아, 그렇죠? 자는 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깨어있는 시간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으로 계산합시다. 반대로 갑시다. 그러면 야, 14시간 잤다는 건 깨어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는 거겠어? 10시간이겠죠. 깨어있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는 시간에 합이 안 돼요. 그죠? 깨어있는 시간이야. 10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얘는 얼마씩 줄어드는 거야?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죠? 그쵸?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은 첫 항은 우리가 뭐로 계산할 수 있어? 첫 항은 10으로 계산하실 수 있고 공차는 뭐지? 마이너스 4분의 1로 계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n이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1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n 플러스 4분의 41이 기본적으로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는 시간이 24시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자는 시간이 24시간 얘기라는 거. 얘가 얼마? 네, 0 되는 거죠. 그렇죠? 깨어있는 시간이 0시간이야. 그렇죠? 네, 나는 계속 죽어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n 뭐가 되겠어? 41일. 야, 41일 뒤에는 가는 거야? 41일 뒤에는 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2분의 41항. 첫 항은 얼마? 10. 그 다음에 공차는 마지막 항이죠? 마지막 항은 뭐가 되겠어? 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답은 200 5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129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규는 문제수가 x인 마풀 시너지를 첫날에 15문제를 풀었고 둘째 날은 d만큼씩 증가시켜서
9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습니다. 자, 첫날에는 일단 몇 문제를 풀었지? 30문제를 풀고요. 둘째 날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제 D씩 증가시키면서 7째까지 풀고 났더니만 얼마가 남았지? 39가 남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날에 일단 얼마씩 풀었어? 15개씩 풀죠. 그렇죠? 그런데 공차를 얼마로 잡았어? D로 잡습니다. D로 잡아요. 그러면 9번째 날까지 풀고 나면 9번째 날이라는 건 이제 9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D 15에다가 9번째면 8D를 더한 게 마지막 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는다? 24개가 남았으니까 이게 x-24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다음은 얼마? 30문제를 풀고 D식에서 7째 날입니다. 그럼 7이겠지? 30이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D만큼 풀었는데 30에다가 얘는 뭐가 되겠어? 7일이니까 6D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게 x-39다라고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이해되셨을까요? 계산은 맡기도록 할게요. x하고 D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8이 있는데 유형 18에다가 별표를 왕창 치시고 진짜 왕창 치시고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활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잘 보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앞에는 등차 수열이지.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고 그냥 수열이야. 이거는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열에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수열에 다 통하는 얘기야. 자, 보시겠습니다. 자, 첫 항이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SN이 주어져 있는 경우야. 밑에 있는 1295번을 풀 건데 1295번에서 보시면 SN을 3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n번째까지 합을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야. 자, 보자고. SN이라는 건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A의 n-1 더하기 A의 n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SN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야. 1부터 n까지 합이야. 자, 우리는 누굴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AN을 구하고 싶은 거야. AN을 구하고 싶어. 야, 그러면 여기가 AN이지. 근데 그 앞에 뭐부터 뭐까지 있어? 1부터 어디까지 합이 있니? AN-1까지 합이 들어가 있네? 그렇잖아. 그럼 요걸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S의 n-1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저 AN이라는 건 뭐라고 쓰면 되겠어? SN에서 SN-1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됩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그 SN-1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얘는 SN에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한 식입니다. 이해됐을까? SN을 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S의 n-1이라는 건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겨. 이렇게 했더니만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겨. 자, 무슨 문제가 생겨? n이 1일 때가 좀 이상해. n이 1일 때가 좀 이상해. 왜?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니? A1이지. 이게 뭐야? S1이지.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니? S에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S에 0이 나오잖아. 야, 원래 S에 0이란 건 있어 없어? 0항까지 합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은요, 첫 항일 때는 이렇게 쓰시고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로 나오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을까? 1일 때 안 할 거예요. 1일 때는 안 할 겁니다. 왜 S0이라는 게 없잖아. S0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계산해?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이 두 개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그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잠깐 볼 거야.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항상 내가 얘기했지, 무언가 많이 알고 있으면 계산이 줄어요. 무언가 많이 알고 있으면 계산이 줄어요. 항상. 자, 거기 보자고.
SN이 뭐라고 나와있니?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네이비슨 실수의 꼴이야. 자, 이때 C가 만약에 0이래. C 뒤에 게 0이래. C가 0이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 C가 만약에 0이 아니면 몇 번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첫 항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밑에 문제 풀어가시면서 할 거예요. 1295번과 1296번. 자, 일단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1295번입니다. 자, SN이 자, 3n제곱 마이너스 2n이래. 자, 그런데 우리 누구 구하래? A1과 A 얼마를 구하라고 나와있지? 10을 더한 걸 구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 요거 딱 나오면 이제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n이 1일 때, 즉 A1은 누구랑 같다? S1과 같다. 그 다음에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은 뭐가 되는 거다? SN-SN n-1이다. 이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S1이니까 뭐가 되겠니? 여기다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그래서 A1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야. 자, A의 얼마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10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A의 10은 S10에서 S9를 빼서 계산해도 됩니다. 여기 숫자를 10 넣고 9를 넣고 계산하셔서 빼셔도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좀 커가지고, 숫자가 좀 커서 얘는 그냥 요 값을 좀 계산해 볼게요. 요 AN이라는 거 자체를 계산해 볼 거야. 자, AN은 그러면 SN이 지금 뭐지? 3n 제곱 마이너스 2n이 SN이죠. 자, 거기서 뺄 거야. S의 n-1을 뺄 건데, S의 n-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원래 SN에다가 n 대신 n-1을 대입하시면 저기 S의 n-가 나옵니다. 즉, 요 n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고? n-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3에다가 n-1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n-1이다 라고 계산을 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었을까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식을 좀 계산합시다. 3n제곱 마이너스 2n이고, 이거 전개해서 바로 뺄게요.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3 플러스 2n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3n제곱 3n제곱 2n이 지워지게 되면 계산하시면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누구 넣어주면 돼? A1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0을 넣어주시면 60 마이너스 5가 돼서 뭐가 나오지? 55다 라고 일단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답은 뭐가 되겠어? 56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볼게요. 야, A1이 얼마나 그랬니? A1이 얼마나 그랬어? 1이라고 했지, 그치? 자,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 있어? 1을 대입할 수 있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니? 1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된다?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죠. 왜 이게 몇 차항이야? 이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있는 1296번을 풀 거예요. 자, 밑에 있는 1296번을 풀어봅시다. 이 두 개를 대꾸해서 같이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1296번 보시면, 자, SN이 지금 n제곱 플러스 n-1입니다. 자, 첫 항 A1은 뭐가 되겠어? S1이랑 같은 거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나오지? 1이 됩니다. 자, AN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SN-SN-1이니까 요거 n제곱 플러스 n-1이고 조금 바로 넣어서 계산할게요. 자, 마이너스의 n-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의 n-1 중에 이제 플러스 1이겠죠. 뺀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여기 n제곱, n제곱 사라지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n인데 플러스가 있어서 2n이 나오게 됩니다.
거고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n 사라져요. 여기가 플러스 1이 남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지? 2n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S에 얼마를 구해서 7을 구해서 7이 14가 나옵니다. 근데 봐봐. 여기 A의 원이 얼마니? 1이죠. 근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지? 2가 나오지. 그치? 그럼 2가 맞는 거야? 1이 맞는 거야? 위에 게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맞는 겁니다.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맞아 틀려?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열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원래 2n으로 가면은 2, 4, 6, 8로 가야 되는데 첫 항이 2가 아니고 첫 항이 뭐로 돼 있는 거야 지금? 1로 돼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는 얼마를 더하니? 3을 더하지. 그 다음 2씩 더하죠. 그러니까 첫 항은 등차 수열의 규칙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 따지면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알겠지?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야. 두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잖아. 물론 여기 써있기 때문에 두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두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건 등차 수열이 아닌 거야. 엄밀히 따진다면. 이거 무슨 얘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위에 참고에서 어떻게 나왔었지?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2차식이면 기본적으로 S, SM-하면 1차식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2차식이면 일단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SN이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는 끝에가 뭐로 돼 있니 여기가?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잖아. 근데 여기 상수항이 있지. 이렇게 상수항이 있으면 첫 항은 규칙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상수항이 없으면 첫 항도 이 규칙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인지? 자, 확장 버전합니다. 확장 버전. 확장 버전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이거는 등차 수열일 때만 통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거는 등차 수열일 뿐만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일반적인 수열에서도 항상 통하는 거라고. 그치? 그럼 일반적인 수열에서는 이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아까 S0이라는 거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S0이라는 거 없어 원래. 그치? 영항부터의 합이라는 거 원래 없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S0이 0이 되잖아. 그러면 굳이 이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수항이 0이 나온다는 얘기. 이거 0 넣으면 뭐 나오니? 0 나오지? 이거 0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 나중에 뒤에 나온 수요도 다 마찬가지.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왜? 왜 이게 이리로 들어가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Sn-SM-1인데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오니? 1 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1 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원래 맞아야 되는 식은 뭐야? 원래 맞아야 되는 요식이잖아. 요게 내가 규칙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0이면 요거랑 규칙이 어떻게 돼? 같아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S의 0이 0이면 네, 이게 첫 항부터 이 규칙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 규칙대로 하셔도 되는데 알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오케이? 조금 쉬었다 갑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1296번 했죠? 1298번 할 겁니다. 자, 수열 AN과 BN인데 각각 n항까지의 합이 뭐라고 나와 있죠? 4n 제곱 마이너스 kn. 이게 이제 AN의 n항까지의 합이고 BN의 n항까지 합은 3n 제곱 플러스 7n입니다. 잘 보시면 뒤에 상수항이 있니 없니? 상수항이 없지. 얘는 첫 항부터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어차피 누구로 갈 거야? A8, B8이 서로 값이 어떻게 된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A8이라는 건 뭐 해주면 되겠어? 여기에서 n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 9를 대입한 거에서 n 대신에 8을 대입한 거에서 n 대신에 7을 대입한 걸 빼주면 되겠죠. 편의상 얘를 SN이라고 얘를 TN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보죠. A8이라는 건 S8에서 S 얼마? 7을 뺀 거고 얘는 T8에서 T7을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두 개 값이 같으니까 저희 K값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바뀌도록 할게요. 계산하시면 8 나오는 거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1300번 문제 풀어갈 겁니다. 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잡았는데 그게 PN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3N입니다. A 얼마를 구하자? 10을 구하자. 자, 공차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4지.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AN을
Sn-Sm-1을 일단 계산할 겁니다. Pn제곱 더하기 3n. 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P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Pn제곱 사라지게 될 거고 중간에 마이너스 2Pn1 마이너스 2Pn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P가 계산될 거고 3n 지워지고 플러스 3이다. 여기까지 큰 무리 없으시죠?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있니? 공차가 얼마래? 공차가 4가 되죠. 그럼 뭐야?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죠. 그래서 b 값이 뭐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넣어주시면 4n 플러스 얼마? 1이 an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a10을 구해주시면 여기가 10을 되겠죠? 그러면 41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0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n 플러스 1 따르면 A10을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10 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A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래. 자, 뒤에 붙어 있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뒤에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첫 항부터 계산해요. 첫 항부터 등차주면 됩니다. 자, AN이라는 거 n제곱 플러스 3n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계산해 주시면 n제곱 사라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 지워지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다 라고 적으니까 플러스 2죠. 플러스 2.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누굴 구하라고 나와 있지? A의 1, A3, A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A의 2k-1까지가 얼마가 된다? 220이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계산하시는 거죠. 2n-1이구나. 2k-1이고 2n-1이죠. 이것도 무슨 수열이라고 했지? 이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1부터 순서대로 가지 않고 두 칸씩 가더라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2분의 몇 개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봐봐 13579로 가고 있지 1이라는 건 여기다가 뭐를 넣은 거야? 1을 넣으면 1이 나오죠 2를 넣으면 누가 나오지? 3이 나오죠 3을 넣으면 뭐가 나와? 5를 넣은 거지 그럼 여기 몇 개가 되는 거지? n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됐을까? 1을 넣으면 2-1에서 1이 나올 거고 2를 넣으면 3이 나올 거고 3을 넣으면 5가 나온 거니까 n을 넣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4 넣은 거니까 얘는 n을 넣은 거야 그래서 nb가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n이 될 거고 첫 항은 a1이고 마지막 항은 2n-이다 라고 해서 220이다 라고 계산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 2가 될 거고 n이 될 거고 이거 첫 항이죠? 첫 항에다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겠어? 4가 나오게 될 거고 2n-1번째 항이라는 건 요 n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지? 2n-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4n-2 플러스 2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4n이 나오게 돼요. 이게 220입니다. 자, 그리고 4로 바깥으로 뺄 수 있고 2로 나눠주시고 2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2가 되고 2랑 110이 나오게 되겠지? n이랑 n 플러스 1 곱하기 뭐가 되겠어? 110이 되는 거니까 n 값이 뭐가 되는 거다? 10이다. 이해돼서 될까요? 자, 1303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SN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숫자 2가 붙어 있지? 그럼 얘는 첫 항은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첫 항 A1은 1 넣어주시면 7이 첫 항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AN을 계산합시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에서 n-1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2n 마이너스 2 나오게 될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 얼마? 4가 나오게 되니까 2n 플러스 3이다 라고 정합니다. 단 얘는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5가 나오니까 첫 항은 5가 아니고 첫 항은 7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굴 계산하라고 나와 있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A의 2K-1죠. 그러면 K 대신에 1부터 3까지 순서대로 써서 다 넣으라는 얘기야. A 1, 2를 넣어주시면 A 3, 3을 넣어주시면 A 5까지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1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7입니다. 3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9가 나오는 거. 5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13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이 답에 있어서 얼마? 29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1305번 같이 해볼게요. 1305번 갑시다. 자, SN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7. 느낌이 좀 오셨죠?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7이 딱 붙어있으니까 첫 항은 좀 다른 겁니다. 자, AN부터 계산하자.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6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사라지게 될 거고 2n제곱 사라지게 될 거고요. 4n 마이너스 2 16 사라지고 플러스 16이 되는 거니까 4n 플러스 얼마? 14가 되고 n이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첫 항은 저기다 1을 넣어야 되니까 16 플러스 7이다라고 계산하셔서 21이다라고 넣어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을까요? 자, 기억으로 갑시다. 자, A2에서 A1을 빼라고 했습니다. A2는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나 계산 잘못했어. 계산 잘못했지 여기. 플러스 2죠. 그렇죠? 잠깐만. 나 계산 잘못했지. 여기가 마이너스 4n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4n에다가 2n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2, 그다음 16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8이 되는 거니까 1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 21을 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얼마 계산되겠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자, 니은으로 봅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다? 5번째 항이다.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이 0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으면 되겠죠? 그럼 4n이 18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n은 4. 얼마? 그러면 몇 번째 항? 5번째 항. 자, SN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최대값을 계산하시는 거죠. 자, 최대값이면 저게 공차가 음수예요, 그렇죠? 공차가 마이너스하고 음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첫 항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5가 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몇 항까지를 더해야 되겠지? 4항까지를 더하셔야 됩니다. 4항까지를 더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지? 첫 항이 어떻게 된다? 첫 항이 다르죠. 그래서 첫 항은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첫 항만 따로 계산하셔요. 첫 항이 얼마지? 2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를 따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몇 개? 3개에다가 A2와 A4를 더한 걸로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A2 계산해 주시면 2 넣어주시면 10이 되는 거고 4를 넣어서 넣어주시면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가 나오게 될 거고 계산하시면 18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35가 최대값이다. 그다음은 7가 옳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 수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다음 시간에 나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 나가고요. 자, 이 시간은 오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게 5강이어서 5강이 그렇게 질문이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요거 올림포스 5강 있어서요. 천천히 올림포스 5강에 몇 개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자, 올림포스 5강에서 몇 개를 풀어드리고 여기까지 넘어가 버릴 겁니다. 자, 14
13번으로 갑니다. 자, 오림포스 5강 13번 가시죠. 5A가 1이고 5B도 1이고 그 다음에 각이 세타인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자, A, 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은 다음에요. 중점을 M이 잡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자, 현재 5A 길이가 전체 1이에요. 이쪽도 당연히 1이 됐죠. 그때 이렇게 생긴 이 부채꼴의 이제 넓이를 구하시는 거죠. 이제 중간 과정이 좀 있어요. 자, 여기 무슨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하면 원래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꼭지각에서부터 수직이 되죠. 이렇게. 꼭지각에서 수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 세타를 어떻게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쪽에 가는 거가 나오지? 2분의 세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얼마? 1이지? 빗변의 1이야. 그다음 여기를 기준각이라고 본다면 여기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1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빗변의 1분의 1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MA에 들어가,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나는 이제 어느 각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A, M, P의 각도. 자, 여기 각도를 구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가. 여기 각도를 구할 거야. 자, 이 각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2분의 세타지.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될 테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될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각도가 같습니다. 왜? 이게 이제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삼각형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두 개 같기 때문에 각이 두 개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똑같이 나오죠. 이등변이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두 개 합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 파이 마이너스 뭐가 나오지? 세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니? 18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세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넣었다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는 전체 파이에서 2세타를 빼주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부채꼴 넓이 계산합니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반지름이 지금 2분의 세타니까 사인의 2분의 세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을 이 안쪽에다 쓰죠.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거기에다가 각도를 곱했는데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이제 이게 뭐가 되는구나? 나가 되는구나. 보시면 돼요. 이게 나죠? 나가 세타. 그래서 다 계산하시면 다 6분의 1 나오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넘어가셔서 16번 문제. 16번 문제가 질문이 좀 많았어. 16번 문제 모른다고 하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인데요.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자, A가 마이너스 1,0이야. A가 마이너스 1,0이고 B는 1,0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A, B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있어? 원이 있습니다. 원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일자리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이때 A가 1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이 원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C가 아닌 게 P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AX인데 A가 증가함수니까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 1,0을 지난 다음에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B가 아닌 다른 점을 우리가 뭐로 잡는다? P라고 잡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AP의 길이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 AP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해야 되겠니? B도 그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90도가 나와야 되겠죠. 길이가 얼마지? 2가 될 겁니다. 그럼 느낌이 오셨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 1이 나오겠지. 2대 1대 루트 3이 될 테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6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누구 값을 구하래? A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요 좌표, P라는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탁 그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수직을 딱 그시면 여기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역시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이제 생겨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뭐 이제 마이너스로 가죠. 그래서 P의 좌표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1이어서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가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로그 A의 2분의 1 계산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쓰실 수 있죠? 2분의 1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승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역수가 되죠. 그죠? A의 루트 3승을 구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에다가 뭘 해주면 되겠어?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뭐가 됩니다? 4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넘어가셔서 25번 문제 보도록 할 겁니다. 25번 문제. 계산인데 여기 계산이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 자, 보시겠습니다.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뭐라고 나왔니? 탄젠트 세타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코사인 많이 나오는데 탄젠트가 나왔죠. 코사인 나오면 보통 제곱하죠. 그죠? 근데 이제 자, 좀 바꿔보도록 하죠. 사인 세타가 나오고 탄젠트는 뭐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자, 그럼 밑에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죠. 그러면은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 이항을 하십니다. 그러면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 사인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고 잘 보시면 이거 4, 4가 어떻게 되니? 같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 이거 제곱하잖아요. 이거 제곱을 하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때문에 값이 뭐로 바뀌어? 1로 바뀌어요. 이거 제곱하면 1이 돼.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얘는 제곱해 주시니까 16분의 9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이해됐을까?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은 16분의 9t 제곱은 2t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서 9t 제곱 마이너스 32t 마이너스 16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t 그 다음에 9t 4 하면 이제 36이고 4가 나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t 값은 뭐가 나오지? 4 또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와요.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4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가 1이기 때문에 곱해도 1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4가 나올 수 없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를 이렇게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1등급 2개 있을 겁니다. 1등급 2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1등급 1번 문제 있습니다. 1번 문제인데 그거 그림이 좀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림을 조금 예쁘게 좀 바꿔볼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반지의 길이가 일단 6자리인 5원이 있어. 그치? 그래서 5원을 일단 5원을 이 좌표축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5원을 좌표축에 그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짜리? 6자리인 걸로 이제 그려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원이에요. 자, 이때 A, B, 즉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잡는다 그랬어? 현의 길이가 6루트 2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6루트 2가 얘가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 비스듬하게 있어 상관없잖아. 돌려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에다가 6루트 2가 되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돌려가지고 예쁘게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탁 맞춰놓자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고? 한쪽이 뭐가 나오겠어? 3루트 2? 3루트 2가 나오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3루트 2, 3루트 2가 나오지. 그러면 이런 거 현 나오면 우리 해야 될 게 있어. 원래 뭐지? 이거 수직 긋는 거. 그래서 수직이 이미 그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그어야 되겠어? 반지를 긋죠. 반지를 긋는 게 얼마입니까? 6이지. 요거 6이네. 그렇죠?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요거 나와. 그러니까 여기 몇 도가 되겠어? 45도. 3루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여기도 45도니까 여기 몇 도짜리가 나와? 90도짜리. 그러니까 이게 좌표축을 어떻게 잘 이용해 어디다 갖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때 A, B, C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뭘 만든다고? 정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변을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은 자, 요거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 전체가 지금 6루트 2잖아요. 그치? 3루트 2가 되고 그럼 요거 이렇게 정삼각형 만들어주면 대략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텐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몇 대 몇이 되지? 2대 1대 뭐가 되겠지? 루트 3이 되죠. 이렇게 2대 1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딱 곱해주시면 여기 길이 자체가 뭐가 나오겠어?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뭐 나오지? 3루트 6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이해됐을까? 이걸 가지고 정삼각형 만든다 그랬죠. 2대 1대 루트 3이 돼야 되는 건데 6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6이야. 알겠지? 네, 이 길이 6은 여기야. 이해됐을까? 2대 1대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루트 6일 거.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근데 여기다 누굴 만들어놨어 지금? 원을 만들어놨지? 야, 원은 여기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여기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몇 대 몇? 2대 1이 나와야지 이게. 그치? 원은 이 정삼각형에 접하는 외접원은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일치해.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3루트 6이면 이제 이게 몇 대 몇이 돼? 2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뭐가 나오겠어? 루트 6이 되는 지점. 즉 3루트 2에서 루트 6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 뭐가 생기지? 이렇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잘 보시면 요 안쪽에 요쪽에 있는 요 넓이. 그렇지, 이거잖아 지금 이거 안쪽에 있는 거 이거. 이걸 계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삐져나온 거 말고 요쪽을 구하는 겁니다. 정리됐을까? 잘 보시면 작은 원에는 큰 부분, 큰 원에는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원에는 큰 부분 이쪽, 그 다음에 큰 원에는 이쪽. 요거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잘라서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라서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작은 부분에, 작은 원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잘라서 보자고. 여기다 바로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잘라서 보자고. 그럼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원래. 항상 이렇게 원을 갖고 중심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 놓으면요 이게 삼각형과 뭐가 나오냐면은 부채꼴이 나옵니다. 삼각형과 부채꼴이 나올 거고 한 변의 길이 요건 뭐가 나오겠어? 요거 반지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요거랑 어떻게 되니 길이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루트 6이었고 여기 뭐가 되겠어 그러면? 2루트 6일 테니까 반지름은 뭐가 나오지? 2루트 6이 반지름. 이해됐을까?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3루트 2야 반쪽이.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 될 테니까 여긴 전체적으로 3루트 6일 거고 중심을 기준으로 몇 대면 2대 1로 존재하기 때문에 2루트 6과 루트 6인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뭐가 되겠어? 2루트 6이 되겠죠. 이해됐을까? 그럼 여기가 2루트 6이고 여기 뭐야? 루트 6이니까 여기 몇 도가 나오겠어? 여기는
6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몇 도가 나온다? 네, 120도가 나오게 됩니다. 좀 헷갈려서 안쪽만 따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겨있는 거에서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삼각형 있는 부분에서 왼쪽 부분이 되는 거라서 저렇게 잘라서 그려볼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만큼은 큰 원에 있습니다. 큰 원. 이렇게 잘라져 있는 요 부분은 여기 큰 원에 들어가 있네요. 큰 원. 그럼 큰 원에서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 아까 얼마? 6이었지. 여기도 뭐가 되겠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몇 도가 된다 그랬어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이런 거 뭐라 그래? 활골이라고 하죠. 활골이라고 하죠. 활골은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에서 뭐를 빼? 네, 삼각형을 빼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되겠어? 부채꼴에다가 뭐를 더해주지? 삼각형을 더해줄 거고, 얘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뭐 해줄 거야? 빼줄 거고. 정리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얘가 여기 120도니까 여기 몇 도겠어? 240도. 따지고 보면 240도는 3분의 4파입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고, 부채꼴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에다가 2루트 6의 제곱에다가 3분의 4파이가 나오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누구를 더할 거야? 삼각형을 더할 겁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딱 치면 여기가 루트 6이고 여기가 루트 6이고 여기가 3루트 2였죠. 3루트 2였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넓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루트 6에다가 3루트 2 곱하시고 그게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렇게 구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쪽 봅시다. 이쪽은 어떻게 된다? 부채꼴에서 이거 이제 더하는 거고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뭐 해주는 거지? 빼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길이가 얼마짜리입니까? 6이죠. 6이제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부채꼴은 뭐가 되겠어? 36파이가 되는데 90도는 4분의 1짜리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을 곱하시게 될 겁니다. R제곱 세타 하셔도 돼요. 2분의 R제곱 세타. 자, 여기서 삼각형을 뺄 겁니다. 삼각형이 뭐지? 6이고 여기 얼마니? 6인데 가운데 뭐로 돼 있어? 90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두 개를 구해주면 되겠어.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네,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이겁니다.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원에서 이 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몇 도인지를 보시는 거고 큰 원에 대해서도 이 중심이 몇 도인지를 보시는 거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이제 24가 나오게 될 거고 16파이 나오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2 지워지게 될 거고 이거 계산하시면 루트 12 루트 12가 2루트 3이 되는 거니까 6루트 3이다 라고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9파이가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18이 나오게 되네요. 결국 25파이 플러스 6루트 3 플러스 숫자부터 얹었어요. PQR로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6루트 3 플러스 25파이 이렇게 정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P가 마이너스 P 6 그 다음에 29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빼주시면은 10, 20 이거 두 개 더해주시면 31이죠? 거기서 18 뺐으니까 뭐가 되는 거다? 13이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2번 문제 불고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게 그 문제처럼 옆으로 되어 있는 걸로 계산하시면 조금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딱 축에 맞춰가지고 그 원들의 이제 중심 반지름, 그 다음에 이제 중심 각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자. 자, 2번 문제도 약간 비슷하게 계산하는데요. 봅시다. 자, 반원이 있어요. 자, 길이가 2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1이 되겠지. 1이 되겠지.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놨고 여기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일단 BAP의 각도.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로 줄 수 있어? 일단 세타로 두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코사인 세타 자체가 뭐가 된다? 5분의 4가 됩니다. 자, 세타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될 겁니다. 자, R1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R1. 자, 여기가 지금 R1이죠, 얘가. 자, R1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가 큰 원의 중심, 얘가 중간 원의 중심이거든요. 원래 접하는 두 원은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면 접하는 데까지 일직선이 됩니다. 접하는 데까지 일직선이 돼. 자,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R1이야. 근데 큰 반지름이 얼마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R1이 될 겁니다. 요거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직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뭐지? 똑같이 R1이 된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가 세타. 여기 지금 뭐지? 세타.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돼야 되죠? 전체적으로 2세타가 돼야 되겠죠. 여기 전체적으로 2세타가 돼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거든요. 2세타가 돼요. 근데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왼쪽과 오른쪽 대칭이 되는 거니까 한쪽이 뭐가 되는 거겠지? 한쪽이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 한쪽이 세타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뭐가 되는 거지?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R1분의 R1이 사인의 세타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건 여기가 5고 여기가 뭐라는 얘기니? 4라는 얘기니까 여기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다? 5분의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x자 곱하면 같으니까요. 5R1은 3 마이너스 3R1이 될 거고 R1 값은 8분의 3이다 라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두 번째 거로 갑니다. R2 계산할 건데요. 자, R2는 어떻게 하냐? 자, R2의 중심이 있지. R2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R2의 중심과 큰 원의 중심까지를 일직선으로 그어주면 여기 접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그 현에 접하는 데가 일직선이 됩니다. 저게 또 일직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지? R2. 여기가 뭐지? R2가 되죠. R2.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전체 1에서 R2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2R2가 됩니다. 자, 이거 당연히 뭐가 됩니까? 수직이죠. 그치? 수직이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데 수직인데 1과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2R로 되겠으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2R2는 똑같이 뭐가 되는 거지? 사인의 세타 5분의 3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R2가 5분의 3이니까 2R2는 5분의 2가 돼야 될 거고 R2는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준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40분의 3이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보시면 이제 도형 문제인데 참고로 여기 이제 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 이제 가형하시면 되겠죠. 이과 가시는 분들은 미적분 가시면 미적분의 삼각함수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삼각함수 미분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적용이 돼서 나오는 형태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